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쑥스럽기도 하고 문제 어렵지 않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등기를 신청한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청과 촉탁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은 이미 확보된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관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죠.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될 겁니다. 또한 등기 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뭘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등기필 정보를.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도 없겠죠. 뭐 인감증명 이런 거 제공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되지를 않아요. 그점 2번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신청 촉탁 갖고 등기가 이루어지겠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법원의 명령이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명령, 직권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납니까? 이의신청 절차. 그렇죠. 다른 절차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등기소와 법원은 대등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법원은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 등기원인의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기억나시죠? 임의적 기록사항은 세 가지가 있죠. 임의적 기록사항 첫 번째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 이 임의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땐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이런 것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래서 이자 또는 치료 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이런 건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 꼭 암기해달라고 했죠.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 정보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첫 번째 등기부.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되죠. 두 번째 폐쇄 등기부. 폐쇄 등기부는 등기부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폐쇄 등기부라고 불러요. 현재 등기부로서의 공식 기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다만 언제나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는 잠정적 효력은 있어요. 부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영구 보존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신탁원부. 또 뭐 있죠? 공동담보 목록. 그리고 매매 목록. 그리고 도면. 그렇죠. 이 6가지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영구 보존 장부에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도면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에 5년 보존정보를 좀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보존정보, 신청정보, 첨부정보, 하나 더 취하정보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 이건 5년짜리예요. 1년짜리도 있는데 각종 통지부는 원칙적으로 1년짜리입니다. 통지부.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4번이 틀렸을 테고,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 의해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행정구역이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행정구역과 관련된 건 뭐가 있죠? 소재지, 주소.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겠죠. 또한 소유자가 발견했다면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 법령의 효력이 바뀌는 시점에 변경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은 신청, 직권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등기 신청 중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할 것은, 이게 원칙의 공동 신청이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관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 신청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죠. 언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두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을 때, 그때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강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단독 촉탁하는데 무대뽀로 단독 촉탁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단독 촉탁합니까?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렇죠.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단독 촉탁할 텐데 무대뽀로 단독 촉탁하는 건 아니죠. 등기 관리자의 청구에 따라.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죠. 어느 절차에서?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리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한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교환, 민법에서 하셨죠. 교환을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겠죠. 등기 관리자. 따라서 다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죠.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 명의인이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승소한 등기 관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 이행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패소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 원고, 피고 여부를 가리지 않죠.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어떤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분 이전 등기는 당연히 원칙은 공동 신청이겠지만 판결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수용에 의한 등기 신청.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얘기하죠. 이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서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 취득이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다고 한다면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무조건 원시 취득이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3번, 다음 중 올바른 등기 신청 절차가 아닌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그렇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였다.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죠. 왜 금지합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맞아요. 이 등기 신청 행위는 민법에 있어서의 채무 이행 행위에 불과해요. 따라서 채무 이행 행위에 불과하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우리 등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쌍방대리인데 등기 신청 행위의 쌍방대리는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이 됩니다. 이유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갑은 자기 토지의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을과 공동으로 매수인 을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틀렸겠죠? 이 보존 등기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보존 등기죠. 따라서 갑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명의로 무슨 등기 해줘야 되죠? 이전 등기. 갑은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을 명의 이전 등기는 을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관할 일반도 아니고 등기 신청 행위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게 뭐죠? 자기 계약.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허용이 될 겁니다. 채권자와 물상 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때 물상 보증인은 민법에서의 개념인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저당권 설정자. 맞아요. 채권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자죠. 따라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될 테고 4번 다음 중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될 때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 회복도 단독 신청. 그렇죠. 등기 실행되는 방법이 공동 신청이면 회복 말소도 공동 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 신청.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말소도 촉탁, 회복도 촉탁. 맞아요. 그렇죠. 1번을 보시면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을 등기 명의 될 자가 단독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소도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겠죠. 회복도 단독으로 말소 회복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 말소 등기. 이거 좀 대단히 중요한데 좀 뭐 여러 번 한 거라서 기억하실 텐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 가등기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죠? 공동 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죠? 이 신청 절차에서. 이때 이 단독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단독 신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재판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 이 가등기 명의인은 등기 권리자인가요? 등기 의무자인가요? 네? 자신의 등기 명의가 말소되는 자니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는 뜻이는데 이때 이 을은 가등기 명의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죠. 그렇다면 원칙은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단독신청일지라도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뭐가 있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때도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를 단독 신청할 때 이때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의무자는 누구죠? 갑이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도 이 가등기 명의인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다면 이때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여기서 갑이 을에게 그 가등기를 해준 다음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얘를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뭐가 있다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매해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단독 신청하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동 신청은 원칙은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써놨죠? 가등기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 을. 그 다음에 등기 관리자는 누구죠? 가. 맞아요. 그리고 누구도 있다고 그랬죠? 네, 병.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네, 지금 기억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번 보셨고 3번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짐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원칙은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고 네,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 예외고 원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번 혼동에 기한 권리의 말소 등기. 혼동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도 가지게 되겠지만 뭐도 취득하게 됩니까? 소유권. 그러면 2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죠. 저당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이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었으니까 을명의 이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자. 누구죠? 을.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겠죠. 누구죠? 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혼동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와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의무자의 지위가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이 돼버려요. 따라서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신청. 혼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신청.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신청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 번 보신 건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5번 보시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한도라는 문구가 붙으면 이거 뭐죠? 채권 최고액. 맞아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테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은 채권 최고액 10억 원 한도.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근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뭐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구죠? 가. 그 다음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얼마죠? 10억 원 한도.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다르죠. 따라서 근저당권이라는 뜻.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채권 최고액이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로? 5억 원으로.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요 채권 최고액이 바뀌겠죠. 5억 원을 한도로. 그러면 무슨 등기가 나타납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네?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 채권 최고액 또는 채권액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경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받아갈 수 있는 최고액이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받아갈 수 있는 최고액이 바로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예전에는 얼마를 배당받아갈 수 있었습니까? 10억. 지금은요 5억. 따라서 얘가 불이익하지 않습니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얘는요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채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등기무자고 누가 등기 관리자인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 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 금액은 얼마냐면 10억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뭐죠? 전세금. 그렇죠. 전세금은 얼마라고요? 10억. 그런데 이 10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5억으로. 5억으로.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왜요? 예전에는 1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억 원만 반환받죠. 따라서 이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 신청이 되겠죠. 거꾸로 증액을 했다라고 보죠. 증액 15억. 그러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죠. 따라서 얘가 누가 되는 겁니까?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갑은 등기 의무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증액이 됐다라고 생각해보죠. 15억. 그러면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채권액의 증감, 그리고 전세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의 증감, 이런 것들은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네?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여기 A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이 A 법인은 갑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B 법인도 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인이 합병이 됐다는 겁니다. 합병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먼저 대표자가 만나서 합병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건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 법인 등기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고 합병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요 A 법인 소멸하고 B 법인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 뭐라 할까요? C 법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A 법인이나 B 법인은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에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 능력 자체가 없죠.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기속이 돼야 될까요? 네, C에게. 이것도요. 누구에게? C에게. 자동적으로 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당권, 당연히 이 C법인에게 취득을 할 겁니다. C법인이 취득한 저당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죠?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저당권 이전 등기 할 테고 여기서도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법인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법인, B법인인데 존재하지 않죠. 소멸되었죠. 따라서 단독신청, 공동신청, 단독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일종이에요. 포괄승계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상속과 같이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공동신청.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누가 등기부자입니까? 네?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증자. 유증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어른요. 네? 유증자라고 부르면 여기는 수유자라고 불러야 돼요. 유증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갑을 증여자라고 부른다면 요거와 세트를 이루는 게 바로 수증자예요. 여기서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라고 했죠. 여기 포인트를 둔다면 갑을 유증자, 을을 수유자. 이거는 보통 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만약에 증여의 포인트를 둔다면 갑을 증여자, 을을 수증자라고 불러요. 이건 판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혼용해서 써도 세트는 깨트리면 안 돼요. 이 세트를. 이때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이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죠? 특정 유증이 있겠죠. 이때 이 포괄 유증은 갑이 가진 여러 개의 부동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은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몇 조일까요?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상속처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처럼 처리하니까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187조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을이 권리를 취득할 때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그렇죠. 유증자 사망시. 다만 이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된다면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 성취시, 기한 도래시.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을은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다만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포괄 유증에 있어서 이 등기는 무슨 요건일까요? 성립 요건일까요? 처분 요건일까요? 처분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은 여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이 특정 유증에는 없어요. 그럼 187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증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따라서 몇 조가 적용이 될까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18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뭐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그렇다면 특정 유증의 경우 이 등기는 성립 요건일까요? 처분 요건일까요? 성립 요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유증과 관련해서 이게 많이 출제가 돼요. 두 번째, 을명의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명의의 요 등기는 유언을 집행하는 거니까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집행하는 자, 보통 변호사인데요.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가리지 않고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상대방이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갑이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해주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요즘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건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건 당연히 무조건 공동 신청.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면 을이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유역지 지역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권으로 여러 번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 6번 다음증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이다.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이건 누가 촉탁하는 걸까요? 법원. 그래서 이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권에 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뭐 의미는 별로 없고요. 2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번의 변경으로 소관청에 통지가 있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지번 변경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통지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소관청의 통지라는 문구 대신에 소관청의 변경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도 이거 지번 변경 등기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때는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통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변경 등기 촉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촉탁 등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단독 신청. 그렇죠. 4번 등기관의 가호로 인한 등기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 등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거 기억나셔요? 뭐 여러 번 한 거죠. 네. 또 한번 해보죠. 네. 잊어먹지 말라고.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이 불일치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게 뭡니까? 경정 등기. 그렇죠.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이때 경정 등기는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등기관의 가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테고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직권. 그게 다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죠.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신청인이에요. 그래서 신청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보고입니까? 사후보고입니까? 사후보고. 기억나셔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세 번째, 신청인이나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통지는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이때 신청이나 등기 명의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거죠.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죠? 네 번째,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일부를 고쳐주는 등기죠. 따라서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죠. 따라서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함이 원칙입니다.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서 등기관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가 잘못하고 지가 심사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것과 요거.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 원시적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등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유류라는 말은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빠진 거.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의 직권 주소 변경 등기 이거 맞습니까? 이거 기억나셔요? 네,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죠. 네, 그 정상이죠.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을 빌렸는데요. 담보를 요구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만 놓고 볼 때 을이겠죠? 어려우셔요?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여기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이번엔 소유권이 나와.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을 10억 피담보 채권에 나올 테고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이 기록이 될 때는 무엇을 같이 기록한다고 했죠? 주민번호와 주소를 같이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 정보에 있는 을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할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에 주민번호, 주소, 증명정보는 뭐가 있다고 했죠? 주민등록표, 등초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 갑도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요? 여기에 새롭게 기록이 되는 자는 등기 관리자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 관리자가 되는 등기 명의인만 첨부합니다. 다시요. 등기 관리자가 되는 등기 명의인만 첨부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등기 관리자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아요. 기억나셔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니까 저당권도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될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실선을 그어서 지울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등기 관리자, 말소 등기 등기 관리자 갑은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등기부에 기록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 관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첨부하는 건 아니고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뭐를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다시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보존등기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때 갑은 여기다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인은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니까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도 당연히 주민번호와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여기다 기록이 된 다음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2번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지 왜 등기? 네. 그 다음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을은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을은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니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갑은 주소지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기부에 을의 주소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과 부산이니까 이때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워낙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등기라서 등기 권리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지만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 그러면 주소도 같고 이름도 같다고 한다면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따라서 주민번호까지 확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소가 같다면, 이 이름과 주소가 같다면.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 의무자는 주소 증명은 첨부하지만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나셔요? 다 정리하죠.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만큼은 첨부를 해야 된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때 을은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로 하죠. 여기 서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은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때 이 을은 어디로 이사 왔느냐면 경기도로 이사 왔다는 겁니다. 경기도로. 그렇다면 이 을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에는 을의 등기 의무자 을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신청서인데 이건 등기부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경기도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신청서의 주소지와
등기부의 주소지는 다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등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 을도 무엇을 첨부합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게 되는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해요. 그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요 을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겠죠. 그러면 이거 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등기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이 아니라 2의 1번 2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뭘 써야 됩니까? 경기. 그리고 요거를 지워줘요. 이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이걸 해야지만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죠. 따라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치시켜야지만. 일치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첨부가 돼서?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돼서. 그래서 직권으로 요 등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거 워낙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의 직권 주소 변경 등기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게 된 이유는 왜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도 무엇을 첨부하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니까 이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주소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등기관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다 틀린 것은 7번까지 보고 시죠. 관할 위반의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 요거는 등기의 말소는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이죠.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신청 말소. 기억나셔요?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죠? 직권이죠. 5번을 먼저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의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말소가 되죠? 기억나셔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을 보죠. 구분 건물이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하죠. 대지권 등기는요?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4번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7번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